그럼 이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포자랩스 관련한 이제 발표의 스타트를 끊게 된 강건우라고 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와 데이터셋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자랩스는 일단 AI 기술을 활용한 작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잠재적인 표절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프로젝트 목표 또한 코드 진행의 유사도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희 보여드릴 것은 포자랩스에서 직접 제공한 커밋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10,000개가 넘는 행과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코드 프로그레션 및 키, BPM, 박자 등의 피처들을 포함한 12가지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용했던 이제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포자랩스 측에서 한 가지 모델보다는 여러 가지 모델을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모델을 그 한 가지를 합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시도해 보았던 모델은 DTW 다이나믹 타임 와핑인데요. 다이나믹 타임 와핑은 속도 또는 길이에 따라 움직임이 다른 두 시계열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왼쪽을 보시면 기존의 유클리디안 계산 방법은 동일한 시간대의 거리만을 고려할 수 있는 반면에 DTW는 그 거리가 최소화가 되는 쪽으로 매칭을 시켜서 그 거리의 누적 합이 최소화가 되는 와핑 경로를 탐색하게 됩니다. 현재 DTW는 자동 음성 인식 분야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길이나 박자가 다른 음성을 분석하는데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DTW의 특징들이 음악의 길이가 다름에도 유사도를 분석해야 하는 저희의 태스크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DTW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길이가 다른 두 시계열을 매트릭스와 이제 행렬로 만든 후에 행렬의 두 점에 대한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고 그 값이 연속적이도록 모두 더해 최소화되는 와핑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때 와핑 거리는 끊임없이 연속적이어야 하며 음의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제 화면에 두 시계열의 계산 행렬이 있는데요. 이 식을 사용해서 매트릭스를 채워놓고 두 시계열 사이의 매트릭스가 채워지면 시작점부터 시작에 이제 해당 시계열 간의 와핑 거리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와핑 거리들의 총합을 사용해서 두 시계열 데이터의 유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코드 프로그레션을 이제 DTW에 적용하기 전에 그 코드 프로그레션을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형태로 변환해 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즉 이제 인덱싱 과정을 거친 건데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저희는 코드를 4자릿수로 인덱싱하기로 하였습니다. 1100의 자리는 근음의 종류를 인덱싱한 것이고 10과 1의 자리는 코드의 종류를 인덱싱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빠르게 말하자면은 C와 서스포를 합친 C서스포는 저희의 방법에 따라서 1011로 인덱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DTW를 적용하기에 앞서 50개의 코드 프로그레션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에 진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10,000개가 넘는 코드 진행을 모두 각각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라는 판단을 해서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저희가 선정한 50개의 코드 프로그레션을 인덱싱을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 형태로 변화시켜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덱싱을 사용한 후에 바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에 이제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이유는 일단 확연히 다른 두 코드 진행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차라리 비슷한 코드 진행끼리 묶은 후에 그 안에서 DTW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50개의 인덱싱된 그 코드 진행을 클러스터링한 결과 주황색, 초록색, 빨강색 3개의 군집으로 분집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오렌지 색의 군집 안에 속해 있던 샘플들을 몇 개 사용하여 DTW를 진행해 본 것인데 여기서 보이는 그 주황색과 검정색 선이 그 와핑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얼라이먼트 코스트는 이 와핑 거리의 총합인데요. 이 얼라이먼트 코스트가 낮을수록 두 코드 진행의 유사도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래프의 모양이 비슷해질수록 얼라이먼트 코스트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예 똑같은 코드 진행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얼라이먼트 코스트가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와핑 거리의 총 합이 낮을수록 그 코드 진행 간의 그 유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의 그 수치가 이 유사한지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얼라이먼트 코스트가 몇 이하여야지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유사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기로 하였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코드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S15N 그 S15N 즉 이제 15번째 샘플을 그 밑에 있는 샘플들과 각각 비교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9개의 얼라이먼트 코스트가 나왔는데, 이것들을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통해서 변환해 주었고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시그모이드 최종적으로 나온 값이 0.5 밑이라면은 유사하다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시를 뽑아왔는데, 왼쪽에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0.5 이하, 즉 저희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그 두 개의 그 코드 진행을 가지고 온 것이고, 오른쪽은 반대로 저희가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코드 진행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눈에도 보이다시피 저희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그 시그모이드가 0.5 미치는 그래프의 트렌드가 비슷한 걸 볼 수 있고, 오른쪽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DTW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샘플을 50개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쉬웠고, 만약에 이제 유니크한 샘플이 200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사용한다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DTW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네, 넘어가도 돼요. 네. 그 스트레스홀드 잡을 때 스탠다드 스케일러랑 시그모이드 사용해서 0.5를 유사하다, 동사하다 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평균보다 그냥 작으면은 유사한 거고 평균 이상이면은 유사하지 않다고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데이터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홀드 값이 너무 조금 예민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말한 저희 프로젝트의 허점이랑 좀 유사한 맥락인 것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여기는 10개의 데이터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한 거고, 만약에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시그모이드 함수 근데 그건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스식팀 첫 번째로 발표를 맡게 된 활기 송규원입니다. 지금까지는 DTW를 이용한 유사도 평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수식적 계산을 통해서 그 컴퓨터 데이터에 대해서 유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한때 표절 논란이 심했던 CN블루의 웨토리아라는 곡의 표절 판례에 대한 사례인데,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음악 저작물은 멜로디, 리듬, 화성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3요소를 질적, 양적으로도 감안하여서 표절에 대한 유무를 검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는 멜로디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코드 간 진행을 통해서만 표절 유사도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떠한 방식을 사용했냐면, 첫 번째로 이 코드 간 진행을 하나의 시퀀스로 인식하고 NLP의 TF-IDF 방법론을 적용해 보자 하였습니다. TF-IDF 방식은
단어의 빈도와 연문서 빈도를 사용하여서 단어들의 중요한 정도를 가중치워주는 방식인데 저는 희소한 코드 간 진행을 찾아보고 그 희소한 코드 간 진행을 공유하는 그 커뮤 데이터에 대해서는 표절을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TF 스코어와 IDF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식을 단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변수를 추가적으로 생성하였는데 첫 번째로 만든 게 코드 리스트라는 변수였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코드 프로그레이션 변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코드당 8분의 1 박자를 가지고 마디수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저는 코드 간 진행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마디수 구분을 없앤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코드의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 오브 코드랑 코드의 끝을 알리는 엔드 오브 코드의 토큰을 추가하여서 어떠한 코드로 시작하는지 어떠한 코드로 끝나는지를 고려하고자 하였고 세 번째 단계로서는 n개의 코드로 구성된 코드 프로그 토큰이라는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전 이 세 번째 그 단계가 제 수식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기존 NLP 방식의 TF, IDF를 그대로 적용할 때는 단어의 빈도수만 고려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코드가 진행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여서 이렇게 n개의 코드를 하나의 토큰으로 구성하여서 코드가 진행을 고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예시는 n을 2로 설정했을 때의 코드가 진행에 대한 토큰입니다. 저희가 음악 작곡가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었는데 코드 간 진행이 같더라도 BPM이 다를 경우 다른 곡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저희는 보통 빠르기인 90 BPM을 기준으로 30 BPM씩 구간화시켰습니다. 이제 앞서 형성한 그 변수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TF-IDF 매트릭스를 생성하였는데 지금 보시는 이 매트릭스는 60 BPM 이하의 매우 느리게 해당하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그 60 BPM 이하의 곡들에서 나타나는 코드 간 진행 토큰을 행으로 갖고 커뮤 데이터 수를 열로 갖는 매트릭스를 생성하였고 앞에서 저 그 PPT에서 그 써있던 것 같은 방식으로 TF 스코어를 구했고 토큰이 포함된 커뮤 데이터 수를 나타내는 IDF 카운트를 계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한 IDF 카운트를 통해서 IDF 스코어를 계산하였고 TF 스코어와 IDF 스코어를 곱한 매트릭스를 생성하였습니다. 5-4에서 생성한 매트릭스를 전치시켜서 각 커뮤 데이터에 대한 백오브 월드, 여기서는 백오브 코드 벡터를 생성하였고 생성한 벡터에 대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서 유사도를 판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TF-IDF 방식과 백오브 월드 방식을 선택하여서 두 커뮤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판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희소한 코드 간 진행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지만 명확한 한계점을 가졌는데 첫 번째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게 마디수를 고려하지 않아서 같은 코드 프로그레이션을 갖는 코드 커뮤 데이터에 대해서는 BPM 그룹으로밖에 구분할 수 없어서 코사인 유사도가 1인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 매트릭스에서 보셨다시피 생각보다 그 타원이 크고 펼스한 문제점이 있어서 위에서 보이는 벡터도 184타원인데 그중 0이 아닌 원소의 개수는 6에서 10개로 정도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했을 때 0에 가까운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이 공통으로 등장하여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였을 때 0과 1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스케일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유사도 평가 기준과 마찬가지겠지만 정성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코드 토큰을 2개로 했을 때와 3개로 했을 때 두 가지 경우를 구해 보았지만 무엇이 낫다라고 평가할 만큼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커뮤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IDF 스코어를 새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식팀의 두 번째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이 논문을 참고를 해서 논문 내용을 발전시킨 매트릭을 만들었음을 밝힙니다. 네, 처음으로 저희의 목표인 코드 진행 유사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로 우선 코드 간 유사도를 구했어야 했는데요. 코드 간 유사도가 무엇인지는 우선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메이저랑 C7 그리고 F에 네 가지 코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C 메이저는 도미솔이고 C7은 도미솔 C고 그리고 F는 파라도입니다. 그러면 C 메이저와 비교를 했을 때 C 메이저와 더 비슷한 것은 C7과 F 중에 뭘까요? C7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C7에는 그 C의 구성인 도미솔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직관에 부합하는 매트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기 위에 보이는 수식이 저희가 그 유사도를 구하는 식인데 어떻게 구한 것인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C1이라는 코드의 집합을 PC1이라고 하고 C2의 경우는 PC2라고 했을 때 그 코드의 유사도는 코드의 구성음 집합의 합집합분의 교집합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C와 C7 그리고 F의 유사도를 한번 구해보면 C와 C7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이 나오고 C랑 F 같은 경우에는 0.2가 나와서 저희의 직관에 굉장히 부합하는 매트릭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코드 간 유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코드 진행 간 유사도를 도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저희가 왜 코드 진행 유사도를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두 음원이 생성이 되었을 때 그 두 음원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기 위함인데 표절이라는 것은 A랑 B라는 두 곡이 있을 때 꼭 A라는 곡의 앞부분이랑 B라는 곡의 앞부분이 같아야만 표절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곡의 앞부분이랑 B라는 곡의 뒷부분이 같은 것도 표절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든 가능성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음원 A랑 B를 기준 단위를 정해서 그걸로 나눠진 음원 조각들의 모든 조합의 경우의 수를 비교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A라는 음원을 3개로 쪼갰고 B라는 음원을 2개로 쪼갰는데 그 3개랑 2개가 모든 조합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하나하나는 어떻게 비교를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구했던 코드 간 유사도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각 토막 간의 유사도는 토막 내 코드들을 8분의 단위로 비교를 한 코드 간 유사도의 평균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토막 간의 유사도를 구한 다음에 그 유사도 중에 가장 큰 값을 최종적인 유사도로 도출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러한 비교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먼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두 음원 전체를 한 번에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원을 작은 단위로 조각내서 각각 비교를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두 음원의 어떠한 부분이 높은 유사도를 가지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유사도의 계산 단위가 와디가 된다는 점입니다. 와디를 단위로 유사도를 계산하는 것은 음악적으로 두 가지의 이점을 가집니다. 먼저 코드 진행과 유사도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그 음악의 3요소 중에서 화성이랑 박자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와디를 맞춰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아마 샘열임에 따른 중요도를 고려를 해서 코드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방박인 척박에 오는 코드들은 아무래도 다른 코드들보다는 굉장히 높은 중요도를 가질 텐데 이렇게 와디를 맞춰서 유사도를 계산을 함으로써 강박의 코드는 강박 길이 그리고 약박은 또 약박 길이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을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노래방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요. 가끔 약간 윤하나 박효신처럼 되게 음역대가 높은 가수들의 노래를 부를 때는 키를 낮춰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두 키를 낮춰서 불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키를 낮춘 그 곡과 원곡은 다른 곡이 될까요? 같은 곡이 있죠? 네, 그래서 조만 옮긴 곡은 아예 같은 곡으로 취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구성이라 할지라도 아마 표절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존의 곡에서 만약에 키만 낮추는 방식으로 곡을 만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데이터에 있던 A 마이너의 곡들을 모두 C 마이너로 조옮김을 해서 C 메이저랑 근음, 다시 말해서 중심이 되는 음을 고로 맞춰서 비교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내용은 고려를 했지만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만든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2535번이랑 2777번 두 샘플을 비교한 유사도가 0.875로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해당하는 두 분의 코드를 비교를 해보니까 둘 다 근음이 C에서 D 그리고 G에서 C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비슷한 코드 진행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의 발표를 마치고 다음 모델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식팀 마지막입니다. 저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개살구라면 빛이라도 좋아야 한다. 그래서 이름을 DC3ND라고 붙여봤는데, 이거는 5디멘셔널 5차원의 코드 벡터를 만드는 코드의 벡터화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메트릭입니다. 그래서 D는 베이스라서 근음을 의미하고, C는 코드라서 코드 종류로 세 자리가 들어가고, ND는 논다이어토닉 노트라고 한 자리. 그래서 5자리를 코드 하나를 5자리 숫자로 표현을 해서 대로 코드 진행의 어떤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3ND의 아이디어는 근음하고 나머지를 쪼개자는 발상이 기초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메트릭들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저렇게 바이너리하게 어떤 음을 도부터 C까지 쭉 12개를 나열했을 때 몇 번째 음이 코드에 포함이 돼 있으면 1이고 아니면 0인식으로 벡터화를 하는 바이너리한 거, 그리고 몇 번째 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 번째수를 직접 넣어주는 인덱스 베이스드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논문에서 가장 많은데 둘 다 나중에 짚어보겠지만 조금씩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G 메이저 7이라는 솔실에 파삽이 들어가 있는 저 코드를 벡터화한다고 했을 때 도부터 세면 도를 0이라고 했을 때 솔이 7번째에 오게 되거든요. C를 넣고 메이저 7은 근음이 뭐든지 간에 음들의 상대적인 거리를 계산을 하면 다 저렇게 나옵니다. 음들 간의 간격이 일정해서. 그래서 0, 4, 7, 11로 해놓고 불을 붙인 거죠. 근데 0은 왜 없어졌냐면 제가 0으로 다 기준을 놓다 보니까 0을 굳이 살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0은 떼버리고 4자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 싶었던 것이 우리가 근데 노래를 들을 때 코드가 무슨 코드다라는 걸 따져가면서 듣지는 않잖아요. 조금 더 직관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유사하다고 느끼는 게 어떤 것인가? 혹은 유사하지 않다. 좀 특이하게 느끼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논다이어토닉 노트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C 메이저, 다장조가 있을 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로만 노래가 이루어지면 좀 평이하게 들리죠. 근데 여기에 뭐 도샵, 솔샵, C플랫 같은 게 임시표 붙은 음들이 들어가면 걔네가 우리 귀에 튑니다. 특이하게 들려요. 그래서 그런 음들을 기본 음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음들을 논 다이어토닉 노트라고 통칭을 하고 얘네가 들어가 있다면 좀 특이한 코드라고 느끼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반대로 또 논 다이어토닉 노트가 없는 코드면 그건 또 평이하다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가설에서 이제 마지막 자릿수를 넣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음들의 개수를 세서 요 마지막 5자리에 넣어주는 것으로 이제 5자리 벡터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가 근음이고 3자리가 코드 구성이 되고 맨 마지막에 논다이어토닉 음의 개수, 그래서 코드 하나당 음이 최대 4개이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값을 가지는 그런 자리가 5번째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코드 벡터고 코드 진행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코드 간의 차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 벡터에서 뒤에 거 벡터를 빼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뒤쪽 자리는 첫 번째 자리는 그냥 빼면 조금 직관적이지가 않을 것 같아서 오도권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이거는 음들 간의 성격을 가지고 유사한 것들끼리 원상에 이렇게 비슷하게 배치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계 방향은 플러스, 시계 반시계 방향은 마이너스로 해서 거리를 상대적으로 계산한 그 매트릭스를 넣어서 거기에서 뽑아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이게 6이 아니고 7입니다. 사실 7, 4, 7, 11, 1 그래서 5자리로 나오게 되는 그런 매트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코드를 벡터화해서 코드 진행을 만들고 2개의 코드 진행을 비교하는 게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 전체 1대1로 비교해서 요인별로 뽑아내는 것이 이 원투원 에러 캘큘레이션 코드 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없는 건 다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열심히 장점을 찾아봤는데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B, C, N, D 각각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네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값이 커지고 어떤 것 때문에 작아졌는지를 좀 부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그 바이너리한 벡터라이제이션 12개짜리 있죠? 빨간 거, 여기서 빨간 거. 얘는 12개이기 때문에 길이가 좀 길죠. 그래서 그 길이를 좀 줄이는 효과가 있고, 세 번째는 아까 그 번째수로 들어가 있던 여기서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애인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근음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7이 근음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12보다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섞어내다 보니까 여기가 근음이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서 근음에 대한 걸 파악할 수가 없고, 근음을 살리려면 12보다 커져야 되는데 그럼 값이 너무 커지죠. 그래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절충해서 만들어낸 게 PC3N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제가 임의로 가중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근음이 평균적으로 3, 코드 종류가 2, 논다이어토닉 음의 개수 평균이 1, 그래서 3대 2대 1 정도로 제가 지금 맞춰놨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극단적으로는 하나를 0으로 지워버리고 아니면 두 개를 0으로 지워버리면 단독 요인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유연성이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식팀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제 것만 아니고 앞에 수식팀 두 분 거는 다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답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질문 없으면 CNN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CNN을 활용한 접근을 소개해드릴 오승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의 경우에는 이 코드 진행의 유사도 문제를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코드 진행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이 그래프를 이미지로 바꾼 다음에 이미지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문제를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이런 접근법의 장점을 한번 꼽아본다면, 첫 번째는 이 이미지 유사도 문제에서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음악 문제보다 훨씬 더 풍부한 레퍼런스를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드 프로그레션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코드나 마디별로 1대1로 비교를 하는 경우에는 코드 진행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 적용될 수가 없고, 또 서로 다른 위치에 등장하는 유사한 코드 진행을 포착할 수가 없는데, 이 CNN을 활용하면 이미지 전체적인 특징 벡터를 뽑아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미지로 그래프 바꿔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코드들을 y축상의 수직선으로 실수도를 매핑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논문에서 제시한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을 계산한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임의의 코드는 그 코드를 이루고 있는 음들의 조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12개의 음들이 있는데 이 음들의 고유한 정수 인덱스를 부여하고, 어떤 코드의 시그니처는 그 코드를 이루고 있는 음들의 인덱스를 이제 2의 지수로 취해서 서메이션한 것이 코드의 시그니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드마다 고유한 실수값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분석의 실효성을 위해서 몇 가지 처리를 추가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으뜸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으뜸음만 다르고 패턴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보기에 동일한 패턴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코드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시그니처로 바꿔서 오기 때문에 으뜸음마다 부여되는 시그니처가 다르다 보니까 시그니처로 표현했을 때는 동일한 진행이 으뜸음만 바뀌었을 때 아예 다른 패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코드들의 으뜸음을 C로 통일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박자별로 그룹화한 것인데요. 거기에 박자가 달라지게 되면 코드가 이제 전형적으로 바뀌게 되는 위치가 전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예 동일한 곡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자별로 그룹을 화를 한 다음에 각각의 그룹 내에서 비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리들을 거쳐서 각각의 코드 프로그레이션을 이미지로 나타낸다면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이런 두 개의 그림처럼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미지에 대해서 CNN 알고리즘을 적용했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대표적인 모델은 BGG16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이미지 유사도 문제에서 인기가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이고, 또 저희가 이게 학회 내에서만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과 연계돼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져와서 했는데, 이때 이 BGG 모델이 조금 이 태스크에 맞춰서 좀 수정하기가 쉽다는 점도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활용해가지고 모델 성능을 평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이미지가 필요했는데, 샘플 중에 가장 첫 번째 이미지를 이제 기준으로 삼고 각각의 이미지들을 BGG 16에 통과시켜서 나온 피처 벡터들 간의 유클리디언 거리를 0과 1 사이로 정규화해서 그걸 이제 디스시밀러리티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시밀러리티 값이 작을수록 가까운 것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가까운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중간 정도로 가까운 것이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다른 것인데, 보시면 이제 우리 직관에 부합하는 결과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한계는 이제 매핑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사용한 시그니처 매핑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인덱싱 기법입니다. 그래서 코드마다 고유한 실수를 부여하긴 하지만 코드마다 어떤 음악적인 유사도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메이저하고 이 어그멘티드는 이런 숫자들로 배열이 되는데 서로 굉장히 듣기에 비슷한 코드인데도 왜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어야 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점을 해결하려고 자체적으로 대안적인 매핑법을 개발하였는데요. 보시면 이제 코드를 네 자리의 정수로 매핑을 시키되 앞에 두 자리는 근음의 종류, 뒤에 두 자리는 코드의 종류로 매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앞에 두 자리를 근음으로 하기 때문에 근음이 같은 코드들 간에는 항상 거리가 좀 좁혀지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매핑의 경우에도 완벽하진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근음이 다르지만 유사한 경우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AM7하고 C 같은 경우에는 근음이 달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숫자들로 매핑이 되지만 사실 듣기에는 굉장히 유사한 코드들로 분류가 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매핑법하고 제가 제시한 대안적인 매핑의 결과를 비교해 본 것인데요. 지금 보여드린 것이 왼쪽에 있는 경우는 4분의 4박자 그룹 내에서 X축은 기존의 매핑 방법에서 구한 유사도이고 Y축은 저희가 제시한 대안적인 매핑 방법에서의 유사도입니다. 보시면은 다행히도 어느 정도 양의 상관을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흐릿한데 4분의 3박자 그룹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상관관계가 굉장히 흐릿해졌지만 그래도 이제 좀 샘플 수가 한 4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라서 이 경우는 그런 좀 신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선은 RNN 팀까지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RNN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태스크를 받아보고 나서 코드 시퀀스를 워드 시퀀스처럼 바라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모델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이런 목표와 맞는 논문인 Comparing RNN Parameters for Melodic Similarity라는 논문을 발견해서 이 논문에 나온 대로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RNN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그 이후로는 두 가지 논문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퀀스 정보를 반영하는 RNN의 특성상 RNN 파라미터는 코드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저희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그 코드 시퀀스 길이가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시퀀스 길이가 다를 때 RNN 파라미터 길이는 그 길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그 디멘션을 가지기 때문에 길이가 다른 시퀀스도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논문에서 해서 RNN 파라미터를 이용한 유사도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RNN 파라미터가 시퀀스의 특징을 최대한 가질 수 있도록 해두는 게 저희의 목표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 RNN 모델을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 오버피팅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뭐 드랍아웃을 아예 설정하지 않는다던가 해서 오버피팅 자체를 목표로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 단계,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로는 전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RNN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인디비주얼라이즈인데요. 이렇게 아까 이니셜라이즈 한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 따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300개의 데이터가 있다 하면 300개의 다른 RNN 모델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RNN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학습된 모델의 RNN 파라미터끼리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그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코드 진행 간 유사도다라고 판단을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에서는 저희가 유니크한 292개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고 배치랑 F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저희는 GRU RNN을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오버피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크게 어떤 성능을 중시할 필요는 없었고 또 GRU 같은 경우에는 LSTM에 비해서 학습할 파라미터가 적기 때문에 나중에 파라미터가 유사도를 측정할 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GRU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디비주얼라이즈 단계에서는 이제 각 데이터별로 개별적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요. 각각 500 이터레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봤을 때 400으로 돌렸을 때는 이제 오버피팅이 덜 돼서 큰 차이가 없었고 또 700으로 올려봤을 때는 너무 과하게 개별화돼서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발견을 해서 논문에 나온 대로 똑같이 500 이터레이션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RU FC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컨캣해서 그걸 이용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결과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일단 기준이 되는 코드를 더 박스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과 이제 비슷한 그 유사도가 높았던 세 가지 예시를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뭐 G source4라고 돼 있는데 이 G source4랑 G랑 비슷한데 이렇게 비슷한 코드가 정확히 똑같지 않아도 비슷한 코드를 가지고 있어도 유사도에 반영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 보시면 저희가 기준이 되는 코드보다 훨씬 짧잖아요. 이렇게 시퀀스 길이가 달라도 유사도에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코드 중간에 존재하는데 이렇게 코드 시퀀스 중간에 비슷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코드를 따로따로 조각내서 비교하지 않아도 유사도를 특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모델의 장점은 이제 사람이 일일이 확인해 볼 수 없는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각각 데이터별로 모델을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클 경우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사용한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가 작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까지 저희 팀의 결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다 같이 모델의 성능을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음악이라는 게 어떤 상당히 추상적인 데이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을 각각 따로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정량적인 매트릭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어떤 경량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모델별로 P, 박자, BPM이 다른 코드 간의 유사도의 순위를 매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차이가 이제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각각 이제 방법론이 다르고 서로 고려한 요소가 달랐기 때문에 어떤 통일한 결과를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모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모델들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는 T, 박자, BPM을 다 통일시킨 동일한 조건 내에서 이제 유사도 순위를 매겨본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모델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이제 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모델을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을 해봤고 단순한 코드 진행 외에도 뭐 박자라던가 와 같은 다른 음악적 요소를 반영을 하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는 코드 진행 유사도에 많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표준율 검사로 이제 넘어가려면 거기에 대한 이제 또 확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한계점이고요. 또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량적인 모델 성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절률을 공부하는 뭐 스탠다드한 방법이 있지 않나요? 몇 퍼센트가 이제 표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는 아직 어떤 정량적인 방법으로 얘를 측정할 때
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는 쪽인 것 같습니다. 표절. 그러면은 요즘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이게 이 음악과 이 음악이 표절이다 막 그럴 때 보통 뭐 두 개를 막 엇갈려서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코드니까 지금 많은 학생분들이 이렇게 막 코드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데 사실 이게 그냥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는 이제 이거를 약간 음악으로 들을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면 훨씬 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이 좋을 것 같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직관적이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음악의 어떤 흐름이 뭐 이런 식의 코드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코드가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이게 정말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이걸 이제 청중들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코드 이렇게 넣으면은 소리로 들려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막 이렇게 프로젝트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방법론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고서 이제 결과를 얘기할 때 결국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그 사람한테 그걸 쉽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음악이니까 그런 식으로 전달해주면 그러니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려고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이거 자체가 코드만 지금 반영을 하는 거고 어떤 박자 같은 요소라던가 BPM 같은 요소를 이제 반영하면 또 계속 노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들 되게 열심히 해요. 되나요? 네. 근데 저도 좀 아쉬운 게 약간 음악적 용어들을 제가 모르니까 CNN에서 그늘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좀 약간 피드백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 RNN에서 좀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그 논문에서 이렇게 쭉 따오신 건가요? 네. 그럼 그 오버피팅을 왜 시켜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그 RNN 파라미터 자체를 이제 최대한 그 시퀀스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만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제 최대한 오버피팅을 시켜서 오버피팅을 시키면 이제 계속 같은 시퀀스만 내뱉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최대한 그 시퀀스의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 그 오버피팅 돌리실 때 그 오버피팅 됐던 것도 이제 확인을 하셨던 건가요? 여기 뭔가 뭐 그래프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잖아. 네. 그 로스 보면서 계속 확인을. 그리고 마지막은 그거를 각 개별 데이터라고 하면 각 그 곡 하나에 대해서 학습을 다시 한 건가요? 네. 하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데이터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를 갖고 그거를 재학습을 한다는 게 약간 뭔가 기존 제가 알던 거로는 이해가 안 가서. 그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과하게 오버피팅을 시켜서 그럼 한 시퀀스에 대해서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를 그 노래를 대표하는 파라미터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파라미터끼리. 그럼 하나에 대해서 그 오버피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전에 그 전체 데이터 가지고 그거는 훈련을 왜 해요? 그거 정확히 의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먼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각각 개별적으로 또 인디비주얼라이즈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니셜라이즈는 하는 경우가 그거 없이 그냥 개별 데이터로 다 학습을 시켜버리면 완전히 다른 데이터가 이 두 사이에 유사도를 구하는 밸류가 없으니까 우선 이게 코드에 관한 데이터다라는 거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니셜라이즈 전체로 시키고 서로 이제 각 데이터의 정보를 담으려고 하나씩 시켜요. 그리고 진짜 그냥 이제 그 전장에서 그 Y축이 뭐예요? Y축이 순위입니다. 순이요? 네. 그 지금 6개 모델 가운데 순인가요? 이게 저희가 코드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그다음에 그거랑 비교할 코드가 한 10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별로 이 1번 코드랑 비슷한 애를 이렇게 순위로 매긴 겁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궁금한 건데. 그러면은
아무리 그냥 팽팽된 거를 그냥 부품만 넣었다 해도 뭐 그런 펄스가 있어야 될 건데 유사도에 대한 정답값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말하는? 네네. 우선 이제 저희가 받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라벨링이 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유사도를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점이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경우에는 저희 데이터에서 라벨링에서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 이미지넷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갖고 와서 저희 그래프 데이터에 적용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사도를 측정할 때 그냥 뭐 VGGNS를 거쳐서 나온 피처 벡터 간에 그냥 예, 그 유클리디언 거리를 가지고 그러면은 또 다른 거는 어쨌든 그 그래프를 인풋을 넣었다 하면은 그래프마다 이게 x, y 기준이 다를 거고 그 예시로 보는 거를 살짝 봤을 때는 어떤 거는 y 사이즈가 200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2000까지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그 스케일이 다를 거고 근데 어떻게 이미지로 사이즈를 했었는지 네, 우선 그 이제 스케일 자체에 대해 저희가 신경 쓰지 않은 것은 패턴이 중요한 것이지 음악의 길이가 얼마나 되고 높낮이가 이제 그러니까 음정 자체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보다는 패턴이 중요한 거로 봤기 때문에 스케일이 다른 걸 크게 문제로 삼지 않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y 값의 뭐 범위가 다르더라도 이제 그냥 같은 이미지 사이즈로 이제 그려낸 다음에 이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근데 이건 y축이 그 아래쪽은 네, 이거는 뭔가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야, 이건 근데 이건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 가져. 아니, 그러니까 분석은 제대로 됐고요. 이거 PPT로 가져오면 저희가 잠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네. 마지막으로는 그 전에 하셨던 뭐 이제 위치적으로 앞부분이 같아야지 표절이 아니라 앞부분이랑 뒷부분의 코드가 같아도 표절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뭐 앞부분에서 있었던 코드 자도와 뒷부분에 있었던 코드까지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게 네네. 네. 그 부분을 저희가 PPT에 못 담아드린 게 굉장히 아쉬운데 이게 저희가 총 이제 200 몇 개 정도의 이미지 간의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거는 3가지만 가져와서 보여드린 건데 한 22, 32 정도 한 이미지를 보면은 첫 번째 저 기준이 되는 이미지를 한 오른쪽으로 좀 밀어놓은 듯한 그런 이미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PPT에 못 담아드렸는데 그 노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과를 좀 상세하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게 얘네 지금 보이는 4개가 예.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이 네, 네, 이 이미지 데이터를 넣어서 특성값 계산해서 순서대로 저희가 가져온. 저 그래프를 이미지로 넣은. 예, 근데 그럼 뭘로 프리트레인 된 거죠?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그냥 이미지넷 데이터 있잖아요. 그 사자 맞추고 뭐 그거 있잖아요. 근데 약간 네. 테스트가 너무 네네네. 굉장히 다르고 왜냐면 이건 그래프고 그건 동물 얼굴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그게 굉장히 자주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유사도를 처리한 모델들이 자주 사용되는 그 인풋 데이터이기도 하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라벨링이 안 되어 있어서 훈련을 저희 데이터로 자체적으로 하기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이 알겠습니다. 사용할 때 순위로 넣었잖아요. 네. 이제 순위로 비교하면은 어떤 거는 10개 중에 다 솔직히 유사도가 너무 별론데 거기서 순위를 내렸을 수도 있고 그 유사도가 엄청 차이가 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어서요. 네. 모델별로 그런 차이는 어떤 요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이런 거? 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모델이 6개가 떨어졌는데 근데 그래도 가장 저희 직관에 부합하는 모델 기준으로 하나를 사봤어요. 그 모델의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 세트 데이터 유사도를 비교를 해본 다음에 그거를 유사도가 그나마 구간별로 차이가 나는 0.1인 선에서 계속 다른 데이터 사용을 했거든요. 그 모델 6개를 비교했을 때 유사도 차이가 너무 컸는데 그걸 억지로 승인가 매겨주고 저희가 최대한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